네, 안녕하세요. 보민쌤입니다. 요즘 이슈가 하나 있죠. 방송인 장영란 씨의 다이어트 제품 파비플로라에 대한 논란입니다. 유튜버 사망여우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굉장히 커졌죠.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건강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시기에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 후기의 신뢰성이 논란이 되었던 거죠. 이런 구조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어떤 특정 제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체, 시장 전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 제품이 과연 다이어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비플로라의 다이어트 기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첫 번째가 시르투인 유전자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키면 대사가 증가가 된다. 두 번째, UCP1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서 열이 생성이 되고 지방이 연소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해 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독소를 제거해 준다. 이런 네 가지 주요 기전 때문에 파비플로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의학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자, 시르투인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노화와 대사에 관련이 있기도 해요. 이것까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먹는 보조제로 이 시르투인을 의미 있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활성화시켜가지고 체중이 감소가 된다. 사실 이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의 입증이 된 바가 크게 없습니다. 네, 대규모 연구가 안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UCP1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면서 열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UCP1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갈색 지방에서 열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인에서 갈색 지방 굉장히 적고요. 뭔가 보조식품, 뭐 음식 이런 것들로 활성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임상 근거도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전환시키면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실험실에서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실제 사람 몸에서 이게 파비플로라로 인해서 의미 있게 일어난다는 근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증가한다. 이거는 뭐 파비플로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 제품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전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게 체중 감소로 이어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당독소 제거. 사실 당독소라는 표현 자체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AGE라고 해서 Advanced Glycated End Product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AGE를 지방처럼 태워서 없앤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들이 맞아요. 맞긴 하지만 이게 실제 사람의 몸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이거는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거를 먹고 효과를 느꼈다라고 뭐 후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뭘까? 이건 좀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저 살 빠졌어요라고 이런 후기들은요. 실제로는 식단도 조절했고요. 그리고 운동도 시작했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 변화를 하신 분에게서 이러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 효과를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것보다는 제품에만 효과를 돌리는 경우가 좀 과장돼서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제품은 누가 좀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 좀 어떤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그래도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는 뭐 식습관이 너무 불규칙하고 전반적인 영양의 불균형이 있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도저히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 뭐라도 도움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미 식단 잘하고 있고 이미 운동도 꾸준히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파비플로라를 내가 보충을 한다고 해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환자분들도 제가 건기식 방송 이런 데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이거 사놨는데 먹어도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먹어서 도움이 되면은 다행이고요. 도움이 안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죠. 네. 진짜 내가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은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 일단은 식단하시고요. 운동하시고요. 생활 습관을 모듈레이션,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없는 다이어트는 일단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금방 요요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얼마나 의학이 발달을 했어요. 뭐 진짜 뭐 정확하게 체중 감소가 된다. RCT 연구로 된 약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나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약들은 체중 감소 효과가 실제로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죠. 뭐 평균 뭐 10에서 20% 뭐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비교를 해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는 말 그대로 정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번 논란을 보면서 뭐 몇 가지를 좀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결국 쉽게 빠지는 거 원하는구나.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원하죠. 하지만 현실에는요. 쉽고 확실한 다이어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파비플루라는요. 기전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을 실제로 어느 정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는 케바케라는 거죠. 매우 미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보조일 뿐 진짜 효과는 생활습관 개선과 의학적 치료에서 나온다. 제가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론이 다이어트를 해주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정보를 제가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